요즘요, 뭐 TV, 종편, 신문 전부 나서서 롯데그룹의 집안 싸움 중계한다고 바쁩니다. 근데 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이 재벌 집안의 싸움을 구경해야 됩니까? 강 건너 불구경은 재밌기라도 하지만은 롯데그룹의 지금 저 추악한 싸움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요즘 난리가 나 있는 제2롯데월드, 뭐 물 새고 금 가고 흔들리고 제2롯데월드 뭐 한국 최고 높은 빌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의 다 지었죠. 뭐 120층입니까? 저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2009년인가요? 보수 토론회에 가가지고 보수가 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종북 척결을 중요시하면서 안보와 종북 척결의 핵심이 되는 성남공항을 무력화시키는 제2롯데월드 120층 고층 신축에 대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허가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시에 진보 좌파 매체 시사 1인가에서 제 말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보수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입을 쳐 닫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당시에요, 보수단체장을 하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 혼자 반대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문수 지사도 오고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들 여러 명이 왔던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자로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를 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대답을 한번 해봐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숱한 의혹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이런 문제는 수사를 안 하십니까? 자, 당시에 성남공항이 롯데월드 빌딩이 120층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거기에 유리로 만든, 요즘 뭐 고층 빌딩들 다 유리로 하지 않습니까? 강화 유리로요. 햇볕에 반사가 되면 빛에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을 가져와서 비행기가 빌딩에 추락하거나 조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성남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TA-50 부대, 그 부대는 뭐 하느냐, 한국이 만드는 카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T-50을 개량해 가지고 훈련기를 개량해서 경공격기로, A-50입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경공격기는 유사시에 자유로로 침투해오는 북한군 탱크를 비행기에 달린 유도 미사일로 공격을 하기 위한 그 공격용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막 내려오면요, 그 비행기가 성남에서 떠서 곧바로 자유로로 일대로 날아가서 그 탱크를 미사일을 쏴서 피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대가 활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온 그 신축에 대해서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그 자리에 그만큼 안 올리고 한 3, 40층 올리면 안 됩니까? 저는 그걸 허가해 준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정권이 누르니까 허가를 해준 공군 당시에 수뇌부들도 정신 나간 정말 애국심이라고는 없는 출세지향형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거래를 성사시킨 롯데그룹의 오너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을요, 신동빈이가 어떻고 신동주가 어떻고 1번인 부인이 어떻고 세 번째 부인이 어떻고 신격구 회장이 어떻고를 아주 그냥 경마 중계하듯이 중계를 해대는데요. 이게 과연 적합합니까? 일본의 뭐 광윤상가 직원 3명인 회사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롯데를 전부 지배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분들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들입니까? 신격구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지금 살아계신 본부인이죠. 본부인이 유력 가문이고 그 처가의 덕을 봐서 성장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도 일본말로 중광이라고 일본에 가서는 그렇게 쓰더만요. 그 집에 부인이 중광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아들 두 분들은요, 신동주 회장은 엊그제 무슨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더만요. 신동민 회장은 자녀들도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더만요. 한국에 그 신동주 회장은 거의 오지도 않고요.
이 두 분의 정체성은 한국 분입니까? 일본 분입니까? 롯데그룹은 한국의 기업입니까? 일본의 기업입니까? 주로 뭐 소비 부분야, 관광 오락 분야에 집중하는 그룹 아닙니까? 그거는 손해날 일이 별로 없죠.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런 롯데그룹의 행태를 마치 한국의 뭐 경제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중대사가 난 것처럼 롯데그룹 월급 좀 잡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롯데호텔에 파업도 하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 중계를 합니까? 나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언론의 빈도, 보도 빈도요.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 재판도 좀 보도를 하고요. 골고루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그 수출 대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환율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세금 혜택도 많이 줬죠. 비과세 관면으로요. 수출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근데 이 수출 대기업에 지금 붕괴의 서곡이 울리는가 하는 언론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출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면요. 이제 수출 대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이 붕괴됩니까? 대만은요, 수출 대기업 없어도 붕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 전부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탓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엔저 문제, 그리스, 중국 정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에서 엄청난 손실을 숨기고 있었다 했는데 대우뿐만 아니라 조선 3사의 해양 플랜트 분야에만 적자가 올해 8조랍니다. 8조. 그래서 이 경영이 없고 과잉 경쟁으로 무조건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 가말 기술력과 수주 경험, 더 나아가서 설계라든지 견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플랜트의 기본적인 자재나 장비를 만들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주했다가 공기가 지연되고 이러면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이요. 시진핑이 옛날에 절강성의 성장으로 있을 때부터 생각했다라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목표는 한국이랍니다. 중국이 싸고 질 좋은 에서 이제는 비싸고 질 좋은으로 바꾼다. 그래서 뭐 독일이든 외국의 기술을 빌려서 부지런하게 기술력을 높여서 한국을 따라잡자. 언제 따라잡느냐? 2020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 한국이다. 늦어도 2025년까지는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자.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의 각 분야의 제조업의 기술이 한국을 능가한다. 그럼 자동차면 자동차, 철강이면 철강, 조선이면 조선. 조선이 지금 이렇게 힘든 원인 중에 중국은 있지 않습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기차라는 데서 사서 설계, 그 다음에 기술만 다 카피한 다음에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금 짝퉁 자동차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국적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요, 뭐 중국이 샤오미 같은 회사, 전자제품 회사에서 실수로 잘 만드는 뭐 중국의 실수다 해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소형 가전에서 눈부시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로 쓸만한 게. 지금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만들던 뭐 전자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 쪽에 넘어갔고요. 중소기업은. 이제는 중국이 본격 가전에도 이제 손을 대가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뭐부터. 그래서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정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전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에서 공장 돌리다가
얼마 전에도 뭐 박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얼마 투자를 해서 시진핑의 고향에 서안에 뭐 공장 만든다 어쩐다 해서 하트만은 지금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항상 중국 경계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경제 정말 여태까지 말한 대로 수출 대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면 이제 수출 대기업 죽으면 한국 경제는 같이 죽어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근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요, 한국 따라잡기 전에 붕괴됩니다. 중국 정시부터 붕괴되면서 중국의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숨겨놓은 부채들이 터져버리면 중국이 아마 그 혼란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간부들이 여름 휴양 별장지 베이징 옆에 뭐 북대합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 고심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기독당, 정식 명칭이 기독자유당을 설립하기 위한 300만 서명운동 발기대회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애국당, 보수 인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애국당 아카데미에 가서 오후 3시에 강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보수 성향의 정당 설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요,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세력화되어야 된다는 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장경동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정치하라 그러면 정치를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것도 거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마치 천박한 일처럼 치부하는데요.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당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를요,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비하하고요, 정치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당해도 싸죠.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저렇게 허접한 정치인들이 여야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국민들 중에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는 더러운 거다, 참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신경을 끄다 보니까 그야말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정치권을 장악해가지고 얄팍한 지역 감정이나 남북 분단 구도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정치일 만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정치가 맑아지도록, 또 모든 세상에요, 독점이 제일 부당합니다.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품을 보면 가격도 비싸고요. 요즘 아이폰 한번 보십시오. 수리비, 저도 아이폰 고장나서 그냥 갖고 가면 무조건 뭐 해당 제품 조금만 고장나요. 액정이 깨진 것도 아니고 유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판을 치면 자판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오류가 난 문제 같으면 그냥 그것만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툭 던지면서 리퍼폰, 즉 중고 폰 하나 갖고 가라면서 33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요즘 신형은 38만 원인가 그런다면서요. 아이폰이요, 그래, 뭐 한국에 삼성폰이 판을 쳐도 우리 아이폰 쓰는 사람은 여기에 로얄티 충성도가 강하다, 안 살라면 말고 배짱 장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정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독점이나 과점, 지금 뭐 여러분 휘발유 가격 국제적으로 내려가는데 한국에서는 휘발유 넣으려고 가면 별로 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한민국의 정치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 아니면 민주당, 새정치연합밖에 더 있습니까? 뭐 그 옆에 뭐 통진당이나 종북정당 조금 있고 정의당 조금 있는 거 외에는요, 이 둘 중에 하나, 거의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소주가 뭐 경북이 TK 가면 뭐 뭡니까 건복주, 뭐 전북에 가면 뭐 보배,
뭐 PK에 가면 뭡니까 대선 뭐 요라듯이 지역별로 정당이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 외의 정치 세력에 대한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 정치가 소주입니까? 정치 소주는 먹으면 취하기라도 하지만은 정치는 국민들을 취하게도 못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지. 그래서 독점과 과점에 기대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여지를 없도록 만드는 한마디로 소비자의 판단. 정치 소비자는 국민 아닙니까? 공급자가 정당이고요. 이런 행태를 갖다가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정당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기성 정치권을 흔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오늘도 아카데미 강연을 가려고 합니다.